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부와 지식의 배움터 대표 부룡 신현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가 7.10 대책 영향에 따른 집값의 전망, 즉 하락이냐 또는 상승이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까다로운 청약 규제와 대출, 그리고 내 집 마련 수요자 전략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틈새 시장은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서울, 세종, 광역시 등의 지역별 가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7.10 대책 영향에 따른 집값 전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듯이 7.10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세율의 인상이고요. 두 번째, 취득세율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도세율의 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합부동세율 인상과 취득세율 인상, 그다음에 양도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또는 집을 매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목적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인데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려서 매물을 늘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겠죠. 두 번째, 취득세율의 인상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주택자들의 추가 구입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양도세율 인상 부분인데 역시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더 이상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바로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 참여자의 고민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자주택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실수요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주택자들은 이거 매각을 해야 될까 또는 보유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매각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매각을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실수요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주택자들이 팔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싸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청약을 할 때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래도 청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시장 참여자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자, 그런데 7.10 정부 대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수도권의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114라고 하는 출처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고 있고요. 또는 다른 사이트인 직방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지인과 같은 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역시 앞으로의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아마도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의 상승을 만드는 거니까 이거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정부는 8월 4일 공급 대책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3만 2천 호의 공급 물량에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 택지 발굴을 하겠다. 그다음에 용적률을 상향해서 고밀화하겠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드는 의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보통 3, 4년의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급한 공급 물량이 입주하는 3년 후가 과연 맞을까 하는 문제. 자, 그다음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 부분이 실제 실행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에 따라서 약 7만 호를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게 되면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되는 전세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울의 전월 대비 증감률, KB 시세를 기준으로 한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률인데요. 전월 대비 꾸준히 상승하는 정도가 최근 들어서 급격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다 전국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합쳐지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을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가격의 하락 요인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지만 가격 상승 요인으로서 공급 부족이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 요인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 까다로운 청약 규제, 대출 강화,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수요를,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나왔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실수요자에게 부여된 대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애 최초 주택의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라든지 또는 기타 특별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을 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를 늘려준다든지 취득세를 더 낮춰준다든지 기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LTV, DTI를 좀 더 완화시켜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한테 매우 좋은 대책이면 틀림이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당첨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의 청약 가점은 너무 높죠. 어떤 자료에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청약 가점은 매우 높은 걸로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합쳐놓고 보게 되면 평균 당첨 가점이 52점을 넘고 있고요. 최근 또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거의 90% 이상, 90대 1 이상의 상승률을 90대 1을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며칠 전 발표된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 보게 되면 340대 1까지 나온 곳도 있습니다. 즉 이처럼 청약 가점이 높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첨될 청약 가점은 현재보다 현저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주택 청약 가산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젊은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따져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을 보게 되면은 무주택 기간으로 4년에서 5년 미만을 했을 때는 약 10점 정도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 가족을 했을 때 한 2명 정도의 아이를 가졌다. 그랬을 때 한 15점 정도. 그다음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따졌을 때 한 7점 정도를 주게 되면은요.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대충 32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표에서 보셨듯이 서울의 청약 가점은 52점이라고 그러죠. 결국 지금 현재 이분들의 수준으로서는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해야 될 방법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3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하거나 또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을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서울의 기축 아파트를 사거나 크게 이 세 가지로 전략을 세우는 게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앞으로 예정돼 있는 3기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시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실제 입주되었던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초 분양하고 그다음에 입주 때까지 지금 보시는 것은 판교부터 시작해서 인천 검단까지 과거의 사례에 실제 입주 시까지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물론 이번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늦게 할 것이다라고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장 빠른 판교 신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약 한 5년 정도 걸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전 청약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 좋은 전략이면 틀림이 없지만 과연 입주 때까지 여러분들이 걸릴 시간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아까도 앞에서 보셨죠. 앞으로 다가올 공급 부족, 그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차라리 서울 또는 수도권 좋은 입지가 좋은 기축 아파트 매입도 같이 고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전세 가격 상승인데요. 전세 가격 상승 부분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부분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틈새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 그다음에 취득세율의 인상, 그리고 양도세율의 인상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대책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투자에 제약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개수를 늘리는 투자에 집중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든지 서울이든지 수도권이든지 또는 지방이든지 소액으로 개수를 여러 개 늘려서 수익을 극대화하자라는 투자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세가 인상이 되게 되면 소액으로 개수를 늘려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 인해서 내 수익은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결국 소액으로 개수를 늘리는 갭 투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기 매우 어렵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이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도 그다음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방 광역시를 거쳐서 지금 지방 중소도시까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러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취득세율, 양도세율, 그다음에 각종 세금들을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방 중소도시의 차익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건데 적게 벌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취득세 인상 부분에 있어서 법인으로 투자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은 인상폭이 올라왔습니다. 더더구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6%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주어짐으로 인해서 혜택보다는 오히려 세금 폭탄에 가까운 어떤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 중소도시로 들어가셨던 분들 그리고 법인을 통해서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단기 투자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됐죠. 결국 기존에 알려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왔던 그런 투자가 이제는 시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하기 어려운 투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뀔 거냐. 여기서 바로 틈새 시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개수를 늘리는 투자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중소도시 아니다. 법인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개수 늘리는 것보다는 좋은 거 한 채라고 하는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입지가 좋은 곳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즉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 서울 지역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똘똘한 한 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것,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30평대 중형 아파트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재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대형 아파트는 많이 오르지 못했죠. 그렇다면 똘똘한 한 채 중에서 아직 많이 오르지 못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밖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세금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유행하는 관심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쨌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지금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입주권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관심,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중심 지역에 해당되는 입주권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모든 대책의 기본적인 요소가 세금 강화이다 보니까 종부세, 그다음에 취득세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텔과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아파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던 대상이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취득세를 내는 상황에서는 오피스텔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둘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살 것이 없고 또는 가격이 높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살 거라고 한다면 서울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 부분을 사는 게 어떻겠느냐. 더 나아가서 아까 앞에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입주권에 해당되는 부분, 혹시라도 서울에 초기 재개발이지만 무언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결국 지금 현재의 그 시장 상황에서의 틈새 시장은 첫 번째 입지가 좋은 곳에 대한 똘똘한 한 채, 그다음에 입주권에 대한 관심 증가, 그다음에 각종 그 세금의 인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한 관심 증가 부분인,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틈새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서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7.10 대책은 굉장히 많은 지역별의 집값의 명암을 다르게 만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서울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세종시,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그다음에 지방 중소도시는 각각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각 세부적으로 좀 나눠놓고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은 결국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선호도를 매우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권은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하지만 서울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슈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죠. 또한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전체로 포함해서 놓고 보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메인 도시로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관심이 높았지만 각종 세금에 대한 어떤 불이익으로 인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급 부분을 보게 되면 서울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수도권 역시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시는 어떻게 되느냐? 20년에는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2021년부터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지방도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인구 밀집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매우 높고요.
세종시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 역시 선호도가 높은 곳이기는 높지만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임대차 3법 통과 이런 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움직임이 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2018년 7월 이후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역시 2019년 8월 이후부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역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지방광역시, 그다음에 기타 지방 역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지역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매우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규제 지역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면 서울시나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 역시 세종시도 규제 지역.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조정 지역이지만 일부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조정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이번 7.10 대책 이후에는 당연히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면서 서울 수도권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와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얼마 전보다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지방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높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줘서요. 투자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세종시도 물론 포함이겠죠.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얼마 전까지 집중되었던 관심도가 상당히 소멸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쳐놓고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입지가 좋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가장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공급 물량 부족에 해당되는 만큼 가격들은 그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 수도권 역시 서울보다는 부족하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선호도는 분명히 서울보다 낮을지는 몰라도 높은 편에 속할 것이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그냥 포함돼서 판단하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기타 관심의 이슈 사항에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광역시는 이보다는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관심도는 기타 지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7.10 대책 이후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 그밖에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세종은 굉장히 유리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지방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면서 기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고 좋은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